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이화 GSTI 한영통역학과에 입학한 안태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에서는 행정학과 영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때 영국에서 같이 지내던 중에 알게 되신 분이 저희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의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이라는 직업과 이제 통역사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접점이 없었다가, 이제 그때 그 분을 통해서 통역이라는 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많이 여쭤봤고, 통역이라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사회 진출을 할 때, 제가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할 수 있는 실력만 된다면 여성으로서 이제 일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흥미를 갖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계기는 이제 처음에 제가 입사를 했던 회사가 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였어요. 이제 보통은 의약품 하면 연구 개발하는 실험실 같은 걸 많이 떠올리는데, 이 제조업체라 그러면 정말 되게 큰 자동차 공장처럼 그냥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 공장에 대해서 FDA 실사 준비를 하면서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제가 이제 우연히 그곳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2년이 닿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1년 계약직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들어갔고, 이제 일을 하는 중에도 워낙에 요즘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랑 한국의 회사들, 제약업체들이 많이 코웍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전공자면서 영어도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혹시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가 처음 제의가 왔었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실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통번역에 집중을 했었고, 그 프로젝트가 이제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제의를 해주셔서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부터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 실무를 어, 겸업을 하게 되다가, 이제 요번에 회사로 옮겨오면서는 이제 더 진짜 이제 밸리데이션 팀이라는 어, 바이오 퀄리티 시스템에서 필요한 팀을 꾸리고 끌어갈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지원을 했고 2년이 닿아서 또 이제 실무의 영역을 좀 확장하게 됐어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사실 제조업체는 GMP라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두 가지 맥락이,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비가, 이 시설이 또 이 하다못해 작은 온도계가 보여주는 숫자가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 왜냐면 그 숫자를 믿고 이제 약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검증하는 일이 먼저 앞단에서 이루어지고, 그 검증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검증한 숫자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업무로 넘어가는데, 이 밸리데이션 팀은 앞단에 모든 검증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이 장비를 믿고 사용해도 되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 놔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저는 그 타이밍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약을 팔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FDA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그 지식을 미국에서 배워와야 되고,
그 배워오는 수단으로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의 제약업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회사부터 지금까지 세 번의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전부 다 컨설팅 프로젝트를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사실 업무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제일 큰 매력은 굉장히 클리어하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명하다는 거. 하는 일도 그렇고, 통역도 그렇고, 사용하는 말도 그렇고, 이미 발화를 하는 연사부터가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표현을 잘못하면 감사를 받거나 실사를 받을 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고민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최대한 클리어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통역할 때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와 시스템이 너무 낯설어서 어렵지만 그 부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말이 부정확해서 처음 그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통역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사랑 감사 통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규제기관에서 와서 통역을 하고, 이제 저로 인해서 어떤 그 약간 모호하고 애매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아는 통역사가 그 상황을 이제 잘 영어로 정리를 해서 전달했을 때 문제가 이제 커지지 않고 해결이 되고, 할 때도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도 되게 컸고요. 이제 통역을 할 때는 처음이 어렵지만 갈수록 편해진다는 점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실무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통역사들이 이 어려운 것을 통역을 해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도 없는데, 정말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신다는 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언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통역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한다는 것이 또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동의와 지원 하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서, 이제 그 안에서는 처음에는 이 통번역 대학원에 제가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차마 감을 못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부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쁘게 했던 거죠. 그냥 수업을 듣고 정해진 스터디를 몇 개 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랑 신나게 이제 그랬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고 그 다음에는 학교 앞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랑 같이 이제 살면서 거의 하루 종일 스터디를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학교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자취를 하면서 같이 하루 종일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그 시기를 이겨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시행착오는 저만 겪으면 되니까 예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진짜 좀, 이 인연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제서야 와닿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와중에 한 번 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진학 시험에서 고배를 이제 마시다 보니까 과연 진짜 졸업 시험은 통과를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사실 다니면서도 나이가 이제 졸업했을 때 34살. 네,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제 회사를 다닌 사회 활동을 했던 경력이 없다 보니까 과연 34살에 취직이라는 걸 해서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총괄역사로 커리어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가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의문이었어서,
그 고민을 이겨내면서 그럼에도 수업을 나가고 그럼에도 졸업시험을 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를 이겨낸 제가 저한테 갖고 있는 의심을 이겨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너무, 통번역대학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 정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저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스스로 쭉 만들어가 쌓아갈 수 있고,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자기 통역을 할 때 저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만 한다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배울 수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 논리를 잡아가는 것, 그런 수업의 모든 커리큘럼들이 진짜로 제가 지금 실무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니는 동안 참 힘들었구나.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냥 수업을 준비하고, 스터디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바로 통역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거, 그 모든 과정이 쉬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인 자세들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공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거나 뭐 못하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오히려 그 한 분야를 전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제약 쪽에 전혀 어떤 진출한 부분이 없는 그냥 글로벌한 회사가 제약 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뭐 어떤 회사가 그 회사는 전혀 의약품 쪽으로는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의약품 사업을 해봐야겠다. 우리랑 같이 좀 코어퍼레이션 하지 않을래? 이런 의도의 회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주로 통역사가 필요한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부류인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회사 내 회사로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협업을 한다거나 라이센스를 어, 팔거나 사거나 하는 라이센스 인아웃이거나 이런 계약 관련된 미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통번역 수요는 많지는 않고 이제 거의 그쪽은 번역이 많을 거로 예상이 돼요.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분들이 쓰시는 논문 같은 것들을 번역하고 그런 시험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그런 게 많을 것 같고 저희처럼 이제 의약품 제조를 하는 제조소 입장에서는 실사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의외로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고 클리어하게 전달하고 하는 능력 때문에 이과적인 것도 소양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말 통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 자체가 굉장히 쓰임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은 제가 이만큼 일할 때 받고 싶은 대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걸 유저가 사용하고 나서 내 삶의 시간으로든 돈으로든 어떤 애티튜드로든 돌아오는데, 그게 맞으면 저는 워라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한 번도 제가 일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이 일을 이렇게 맡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처리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 통역 이렇게 안 해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힘들었던 게 이렇게 좀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든 간에 통역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그 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역사가 궁금한 건 그냥 그 사람의 메시지만 궁금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통역의 본질에서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 있는 것들을 맡기지도 않고 그 정도 난이도들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유저가 처음이라고 해도 이 언어를 다루는 전문가를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이공계적인 전문 지식들은 얼마든지 도와줄 준비가 다들 돼 있으신 분들이고요. 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 천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